네, 오늘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블루베베 무인 아동복 매장 촬영을 나와 있습니다. 저희 송만훈 무인연구소에서 어떤 창업 세팅을 도와드린 그런 매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럼 혹시 전국에는 매장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전국에 지난번 영상 저희가 이제 블루베베 찍었을 때는 5개 매장밖에 없었는데 현재 이제 오픈 예정 준비 중인 매장까지 하면은 총 18개 매장이 있고요. 뭐 안산, 시흥, 과천, 그리고 일산, 의정부, 울산, 대구, 광주, 강릉 뭐 이렇게 점점 더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들어가시죠. 보면은 로고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리뉴얼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지금 매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동복이 있기에 적합하다? 좀 산뜻하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사실 그 영상을 보고 대부분 어떤 예비 점주님들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창업 상담이 진행되고 상권 분석이 진행되고 성사가 이제 되었는데, 뭐 매장 구성은 굉장히 단순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이즈별로 옷들이 이제 다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결제하는 키오스크, 뒤편에는 약간의 이제 창고 공간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창업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일단 블루베베 같은 경우에는 창업 비용이 1회만 발생하는 가맹비 500만 원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류 초도 물량 같은 경우는 10평 기준으로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뭐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오픈을 많이 이제 해보니까 800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되고요. 이제 키오스크라든지 CCTV 혹은 어플로 이제 문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IoT 관제 서비스까지 했을 때 뭐 36개월 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24개월 계약도 되고 일시불로 구매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무인 창업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이제 인테리어 부분인데, 현재까지도 저희 이제 블루베베 본사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선택 사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점주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아는 인테리어 업체가 있거나 아니면은 직접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거나 혹은 상가 상태가 뭐 좋은 그런 경우에는 굳이 인테리어에 많은 비용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달 나가는 뭐 로열티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무인 아동복 쪽에도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블루베베를 추천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게 있을지.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송만훈 무인연구소를 처음에 설립을 하면서 이제 업종별로 한 가지씩의 괜찮은 아이템들만 추천을 이제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블루베베가 다른 무인 아동복 혹은 아동복 업체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이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아동복 매장은 아동복 자체의 그런 퀄리티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이런 옷들의 퀄리티. 근데 이제 대부분의 지금 현재 있는 무인 아동복 프랜차이즈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남대문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든지 뭐 아니면은 중국산 소매 상품을 좀 들여온다든지, 그리고 뭐 KC 인증도 안 돼 있어서 이런 의류 자체에 대한, 아이템 자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걸 저는 이제 경험을 했는데, 블루베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베베주라든지 해피버스, 마리앤모리 이런 이제 7개, 8개 정도의 1군 브랜드 의류들로 이제 구성이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KC 인증이나 이런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 어떤 블루베베라는 아이템을 창업 추천을 했을 때 사후에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된 게 제일 크고요.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형태이기 때문에 매월 뭐 2%, 1% 이런 로열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전혀 존재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 무인 창업이라는 게 한국에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뭐 기업의 규모가 너무 작다든지 직원도 한 명 없다든지 이렇게 좀 백업이, 그러니까 가맹점 서포트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블루베베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 자체를 그래도 30년 정도 한 본사기 때문에 점주님들을 믿고 맡길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여담이지만 또 가맹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래도 블루베베가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작게 책정이 또 돼 있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블루베베 무인 창업을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계신가요? 일단 왜 우리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무인 창업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어떤 아이템은 뭐 아저씨들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이게 아이템마다 좀 적합한 점주인들의 스타일이 이제 있는데, 보통 이제 이 블루베베 무인 아동복 같은 경우에는 주부분들이 연락을 제일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0세에서 9세 정도의 아이를 지금 현재 육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이제 제일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남성분들도 은근히 문의가 이제 좀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와이프랑 같이 이제 부부끼리 운영을 하시려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리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연장자분들께서도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 뭐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 가지고,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좀 들어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하고 문의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무인 아동복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린 아이를 육아를 좀 하고 계시면서 평소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하기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몸은 조금 편하지만 뭐 아동복 자체를 이렇게 보고 적절히 이제 MD 할 수 있는 그런 취미라고 해야 될까? 이 아이템 자체를 좀 좋아해야 매장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거든요. 혹시 이제 곧 20호점 정도까지 오픈이 예정인 블루베베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네네. 지금 창업 문의를 해서 진행을 했을 때 뭐 특별한 혜택 같은 게 있을지. 요 부분은 맞다. 질문 너무 좋아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무인 창업이다 보니까 사실 부업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부업이다 보니까 자본 상황이 좀 이제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보통은 이제 점주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뭐 가맹비도 내야 되고 의류 초도 물량도 이제 해야 되고 뭐 키오스크도 구매를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블루베베 본사에서 삼성카드 본사랑 제휴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이게 어떤 제휴냐면은, 이제 처음에 창업을 할 때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이제 목돈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삼성카드에서 아주 소액의 일부 이자만 받고 무이자 24개월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가 오픈을 좀 빨리 하고 싶은데 자금 상황에 여력이 없다, 그런 경우에도 문의를 주시면은 뭐 최대 한도는 2천만 원, 3천만 원 요 정도 수준까지의 자금적인 혜택도 좀 받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진행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블루베베 본사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가맹이 좀 전개가 되다 보니까 뭐 직원들을 충원하고 좀 더 좋은 라인업의 의류들을 이제 이렇게 드리고 있고, 이런 노력도 있는데, 이제 봄 시즌부터는 모든 매장에서 이렇게 미끼 상품으로 좀 싸게 팔 수 있는, 가맹점에서 저희가 가맹점에 싸게 납품을 드리고 가맹점에서도 손님들한테 엄청 싸게 팔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양말이라든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면 무지 티셔츠라든지 그런 미끼 상품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3개월에 한 번 매 시즌마다 그런 상품들이 납품이 될 예정이고요. 그런 혜택들도 있습니다. 그럼 혹시 적정한 오픈 시기는 언제쯤이 좋을까요? 이게 아동복 시장의, 오프라인 아동복 시장의 흐름 자체는 보통 봄, 가을이 제일 메인이고요. 그 다음 겨울이 아무래도 객 단가가 높다 보니까 뭐 패딩 하나에 3만 원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매출이 유지가 되고, 여름이 이제 보통 제일 비수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게 12월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 오픈 일정을 추천을 해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2월 중순쯤을 추천드립니다. 봄 옷이 들어오면서 겨울 옷은 할인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2월 중순에 오픈을 하면은 보통은 매출 상승폭이 굉장히 이제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 2025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무인 아동복 창업 시장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관망하고 계시는지 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어떤 부분이 달라질 것 같은지를 이제 돌이켜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양한 평수의 무인 아동복 매장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아동복이라는 아이템 자체는 원래 무인 시대 이전에도 아동복 매장들이 뭐 창고형으로 100평짜리도 있고, 동네에서 30평짜리도 있고, 그리고 뭐 소형 매장 10평짜리도 있고, 이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무인 아동복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무인으로 가능한가, 이거 검증을 하기 위해서 2년의 시간이 흘렀고, 대부분 매장들이 10평짜리 매장들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원래 30평으로 운영하는 매장이 무인화가 되는 것도 가속될 것 같고, 그리고 신규로 오픈을 하는데
엄청 큰 창고형 매장이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블루베베 본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 운영 중이던 맘스 아동복 창고형 매장 중에 한 군데를 지금 무인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손님들의 반응도 좋고 매출이 높게 지키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5년에 무인 아동복을 창업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10평만 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은 깨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 평수가 커지면은 무인 아동복 매장 운영에 있어서 어떤 게 좋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매장도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지만 매장이 잘 되다 보면 누군가는 바로 옆에 같은 상권 안에서 차리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쟁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쟁이 생겼을 때 똑같이 10평 똑같이 뭐 아동복 이러면은 결국 옷 퀄리티랑 가격으로만 승부를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차려놓은 매장이 10평이 아니고 20평이다. 그러면은 10평짜리 매장이 따라 차려도 사실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왜냐면 의류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제 무인 아동복 창업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어쩌면 10평짜리로 차리는 것보다 20평짜리, 30평짜리로 차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저희 블루베베도 그렇지만 매장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남대문이나 뭐 중국 소매 의류 이런 게 아닌 일반 브랜드들도 무인 쪽으로 조금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한테 뭐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류의 종류가 뭐 남대문이나 중국산 의류에 국한하지 않고 더 많이 다양해질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블루베베 매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매장에는 머리핀이나 뭐 헤어 액세서리 뭐 혹은 어머니들 용품 이런 게 또 많은 매장도 있고, 이렇게 매장마다도 조금씩 이제 부수 품목에 대한 이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 2025년에는 약간 기존의 무인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의한 무인 아동보호 매장 운영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저도 그렇지만 무인 매장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 특히 여러 개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 내 동네에서 아이스크림을 무한정으로 뭐 100개, 200개 이렇게 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권은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한 포트폴리오 무인 창업에 있어서 다점포를 운영을 할 때 무인 아동복이 하나쯤은 껴도 괜찮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도 보일 것 같습니다. 질문 이제 끝났나요? 아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런 무인 아동복 매장들 같은 경우에 마케팅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당근마켓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당근마켓에도 보면은 비즈 프로필이라고 해가지고 이 매장 계정으로 사업자를 입력하고 등록을 하면은 유료 광고를 이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동복이 적합할 것 같은 검색어를 가진 뭐 애기 엄마들한테 이렇게 당근마켓을 보다 보면은 이제 이 블루베베 뭐 무인 아동복 매장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배너를 이제 띄워주는 그런 클릭 광고가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효과가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지역마다 이거는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맘카페에 입점을 하시면, 단순히 가입하시는 거 말고 입점을 하시면은 뭐 주에 2번에서 3번 정도 글을 쓰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 주에 신상이 뭐가 들어왔다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이런 글을 쓰게 해주는데, 그게 또 생각보다 이제 이 지역 사회에서 애기 엄마들이 좀 이제 자주 보기도 하고 그런 커뮤니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카페 활동도 조금 저는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사실 오프라인 전단지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노력이나 어떤 만족감의 영역인 것 같고 별로 저는 권장드리진 않고, 뭐 현수막 광고라든지 그런 것도 효과가 그래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는 지인 중에서 아니면 건너 이렇게 아시는 분들 중에서 키즈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혹은 뭐 마트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이제 카운터 쪽에 이렇게 조그만한 입간판 배너랑 할인 쿠폰 같은 걸 해가지고 홍보를 하시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내가 이 무인 아동복을 창업을 하기로 하고 진행을 하는 순간부터는 아무리 무인으로 창업을 하더라도 이 아동복이라는 아이템 자체를 내가 정말 좋아하고 많이 팔고 싶고 막 그런 뭐랄까 좀
확장성이나 이런 게 좀 이제 마인드 세팅이 돼 있으면 정말 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무인 아동복 창업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인 창업이지만 막 너무 부업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 울산 이제 블루베브 범서점에서 촬영을 해봤는데 일단 담고 싶은 내용들이 좀 많았는데 손님들이 중간에 이제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촬영은 좀 힘들 것 같고, 무인 아동복 창업에 대해서 혹은 블루베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아래 번호로 연락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